안녕하세요. 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범죄, 어떤 행위를 하면 얼마나 처벌받는지, 그 처벌 규정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마약 관련 보도가 붙점말이 많아졌죠. 연예인, 재벌가 자녀, 심지어 청소년까지. 그런데 막상 이게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받는 거야라고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마약류 처벌 체계 전부를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내가 한 행위, 이 두 가지 조합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핵심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마약류관리법입니다. 이 법 제1조를 보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그를 옳은 바른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미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를 규율합니다. 처벌 규정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관리법 제58조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기본입니다.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한마디로 유통입니다.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안 들고 들여오고 파는 행위들이죠.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아이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것, 또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에 해당하는 것들이 제조, 수출입, 매매, 수주, 그리고 대마의 수출, 수입, 또 여기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는 행위, 이것도 제58조입니다. 성인 정보를 팔았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유전이 있습니다. 제58조 제2항 영무목적이거나 선습범이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예비음모 즉 실제로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 개인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물술 계획했다가 개인만 했다가 잡혀도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약류관리법 제59조입니다. 법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8조보다는 아래지만 여전히 하한이 있는 주한 처벌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행위들은 뭘까요? 제58조가 유통이었다면 제59조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의 소지, 소유, 관리, 수수,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의 소지, 소유, 사용, 대마의 제조, 매매 같은 것들, 매매 같은 행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헤로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로인과 그 역류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사용, 투약까지 전부 제59조 적용을 받습니다. 상습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리고 대마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세 번째, 마약류관리법 제60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 남북에 해당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남북 파목의 매매 아이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제공 모든 행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필로폰을 한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법은 해당 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미수분도 처벌합니다. 참고로 이 조항의 합헌성이 다퉈진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9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관리법 제61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주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대마, 흡연, 소지, 소유, 재배, 수수, 운반, 사용. 둘째, 향정신성 약품, 라무의 매매, 투약 등. 셋째, 대마초, 종자 껍질의 흡연 및 그 목적 소지. 대마를 구매해서 소지, 흡연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제61조에다. 역시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이 가중,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약류관리법 제62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주목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 취급 허가증이나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둘째,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지시하는 행위. 쉽게 말해 마약류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SNS나 텔레그램에서 마약 구입 방법을 알려주거나 판매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제 11조입니다. 이가 마약류의 가액, 즉 금전적 가치에 따라 혐의를 더 올리는 규정입니다. 첫 번째 이견은 마약관리법제 58조 위반 중에서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토는 10년 이상이지요.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토는 7년 이상이지요. 두 번째 이견은 마약관리법제 59조 제60조 위반 중 마약 향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토는 7년 이상이지요.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토는 3년 이상이지요. 즉 같은 행위라도 마약의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벌수 추징 규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제공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징이 단순히 범죄 이래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증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실제 이르를 취한 법 없더라도 추징을 염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약을 팔다가 돈을 다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58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표의 1호는 마약 향정 수출입 제조 매매, 제59조는 1년 이상 징역이고 마약 소지 수수 향정 감옥 사용, 제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일회품 부약 소지 등에 해당하고 제61조는 의원 이하이고 1천만 원 이하. 대마 흡연 소지 제62조는 3년 이하고 3천만 원 이하. 언어증대여 마약류 광고. 특가법 제11조는 가액에 따라 가중하고 대기업 유통사범 등이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마약류인가? 마약인지 향정신성 의약품의 어떤 그것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마인지. 둘째, 어떤 행위인가? 수출입이나 제조처럼 유통 관련이냐 아니면 소지나 투약처럼 사용 관련이냐 이 조합에 따라서 법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법의 처벌 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업종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어떤 마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큰 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법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